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빼앗는 일종의 이제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고요. 또 하나는 공직자와 군의 복종 의무를 없앤다 하는 두 가지 기사를 굉장히 언론들에서도 크게 다루고 있는데 먼저 공직자 군의 복종 의무 없앤다. 아, 우리나라가 진짜 선진화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인사혁신처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이제 입법 예고를 한 겁니다. 입법 예고를 하면은 요안은 국회에 제출이 되고 그 다음에 본회의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가결이 되면 그로부터 이제 6개월 후에 시행령 조금씩 다듬은 후에 6개월 후에 이제 공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년 중에 이게 이제 실행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는데 일단 국가공무원법 57조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이 표현을 삭제를 하기로 했고요. 이것과 더불어서 또 군에서도 이건 이제 공무원법인 거고 군인과 관련해서도 군인은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 군인복무기본법 제25조 개정에 찬성한다는 내용을 국방부도 이날 발표를 했습니다. 즉 어떤 뜻이냐면 두 법안은 개별적으로 이제 통과가 되겠지만 군인과 공무원에 대해서는 복종 의무가 동시에 이제 없어질 가능성이 매우 커진 거죠. 네. 그러면 야, 너 뭐 왜 공무원을 복종을 시켜? 우리나라가 정말 선진화되고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아니라는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사실은 대한민국의 80년에 우리가 쌓아온 국가의 근간 기본을 뒤흔드는 그런 일인 것이거든요. 이게 1년에 한 번 이런 뉴스가 나와도 놀랄 노짜인데 요새 하루에 이제 2건씩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맞습니다. 이게 할 말을 잃게 되는 거죠. 최근에 그 검사 항명 뭐 이른바 항명 뭐 항소포기 그 이제 그 TV에서 이제 토론을 하면서 아니 검사장들이 설명 좀 해달라라고 요구한 게 국가공무원법 어디에 위반되냐 정치 중립이 위반되느냐라고 했더니 그 민주당 패널이 그랬어요. 아 그건 정치 중립 의무에 위반되는 게 아니라 명령 복종해야 된다는 거에 위반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며칠 지나서 이건 이제 없앤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보수는 지금까지 우리 역사 그리고 우리 선대들이 해왔었던 그 성취 그리고 그 우리가 만들어 놓은 사회 질서, 권위 이런 것을 존중하는 게 보수죠. 그렇죠. 그 위에서 더 쌓아 나가는 게 보수인데 이 좌파는 일관되게 그걸 부정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파괴하려고 하는 거고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운동권들 사이에는 우리나라 80년대에 살부계라는 것이 있었. 살부계. 살부계 뭐냐 이제 아버지를 죽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계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버지를 살해하라는 게 아니라 아버지 따위도 우리는 그 중요하지 않다 이거죠. 우리가 믿는 이념, 자신들의 조국을 위해서는 아버지 따위 버려야 된다 이제 이런 건데, 그러니까 모든 권위를 다 인정하지 않고 배척해버리고 저는 그런 이제 그 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거든요. 국가 공무원이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고 거기에서 어떤 질서가 있는 것이고 그걸 토대로 우리 사회가 여기까지 발전해 온 건데 갑자기 왜 없앤다는 거죠? 이미 지금도 부당한 명령, 위법한 명령에 대해서는 복종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로 다 확립이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이런 그 규정이 있어서 우리 사회가 무슨 피해를 보거나 우리 사회가 잘못된 그런 어떤 뭐가 있습니까? 없는데 그것마저도 없애버리겠다라는 것은 결국은 기관과 규율과 권위를 다 흔들어 버리고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 공직사회는 우리가 그냥 장악해서 우리가 명령했을 말 안 들으면은 다 처벌하고 하는 거고, 근데 반대일 경우에는 명령하지 않아도 되게 만들고 그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라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게 복종을 강제하고 강요하는 조항이라고 보여지겠지만 그게 아니라 사실은 행정에 있어서 책임을 구분하는 조항이거든요. 그 일관된 어떤 행정 체계에서 발현하는 행정이라고 하는 게 정책이라고 하는 게 뭐 지자체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서기보, 서기, 주사보, 조사, 말단 주무관들, 말단 어떤 하급 직원들이 아니라 결국 고위 공직자에 대한 그 책임을 구분하는 조항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복종의 의무를 넣은 거고, 그러니까 항상 문제가 됐을 때 뭐 국장 내지는 그 선출직 공무원들이 책임을 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말단 공무원들도 나 이 일에 책임을 질 수 있을 것 같은데라고 하면서 이게 주체 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는 게 아니라
지금도 가뜩이나 공직사회가 경직되어 있는데 이 일을 하면 내가 책임질 것 같은데라고 더 소극적으로 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제 우려는. 네. 제가 직접 시의원을 8년 또 해보고 하니까 책임질 수 있는 일들은 잘 안 합니다. 근데 이렇게 복종 의무가 있으면 고위공직자, 그러니까 우리 국장을 믿고 이렇게 일을 따르는 그런 기류가 있는 건데 그게 없어져 버리니까 내 책임은 내가 안 질래요라고 하는 그 풍토가 새롭게 조성될 수 있어서 네.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군대 같은 경우는 좀 다르잖아요. 지휘관과 병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만약에 전시 상황이 벌어지거나 뭔가 좀 특별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반드시 지휘관의 리더 그 명령을 따라야 됩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 복종 의무 조항이 없어지면 말단 병사들까지 재량권을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판단의 재량권. 네. 이게 뭐 위법하다라는 것을 어떻게 그때그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돼버리면은 뭔가 전쟁 상황이 일어나거나 도발이 일어났을 때 도망가거나 부대를 이탈하거나 그 병사들의 어떤 재량적인 판단에 의해서 처벌할 수가 없게 되는 거다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진영과 어떤 조직에서의 기강도 그렇고 뭐 군 사기에 있어서 굉장한 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거라고 좀 보여지네요. 저는 일종의 이제 국경선이 아니라 이제 휴전선 근처에서 공비가 나타났다. 상관이 야 저쪽에 총 들고 있는 것 같으니까 빨리 사격으로 제압해라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니요. 저는 같은 민족에게 총뿌리를 겨누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사실은. 네. 그렇게 생각해서 내 판단으로 나는 총을 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사람 처벌됩니까? 지휘관이 쏴 이 자식아 그랬는데 네. 아닙니다. 저 사람도 사람이니까 쏠 수 없습니다. 네. 그건 살인입니다. 네. 이래버리면 그게 위법한 거예요. 정당한 명령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일단 군 명령 체계 자체가 이제 작동을 안 한다라는 얘기들을 엄청나게 걱정을 많이 하시고요. 또 공무원 관련해서는 가장 크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일단 1번 복지부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책임성 때문에. 네. 두 번째는 뭐냐면은 공무원들이 이게 가끔 홍수나 재난 상황이 되면은 대민 구호 활동을 나가거든요. 지원 활동을 나가거든요. 자 그때 현장에서 아니 내가 왜 이 현장에 나가? 저는 주로 무슨 민원인이나 이런 사람들 페이퍼워크 하는 사람인데 내가 왜 현장에 구호 활동을 나가야 되죠? 라고 물어본다면 그때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기본적으로 국가 공무원의 일종의 대민 봉사 체계, 대민 지원 체계 자체도 저는 굉장히 많이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일 많이 걱정을 하시는 게 이제 특히 이제 군인데 군 복무 기본법에 이제 이거를 위법한 명령이 아니라 정당한 명령이 아니면 불복한다라는 그 조항을 넣는다는 거예요. 위법이 아니라 정당. 예, 미국의 경우는 이제 위법한 명령에는 복종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근데 이제 위법과 정당은 굉장히 이제 많이 다른 거거든요. 사실은 위법도 논란의 소지가 굉장히 많죠. 이게 위법이 아니야. 이거 따지려면 이제 법원에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더더군다나 이제 전쟁이라는 거는 전쟁이 나면은 1분 1초가 중요한 건데 그 순간에 이게 위법이 아니야 따지고 있어도 이게 사실 문제가 되는 건데 정당하다. 이건 이제 각자 이제 주관적인 영역인 거잖아요. 그럼요. 우리 박은주 선배님이 지금 이 토론 진행하면서 이기인 총장만 예뻐하고 발언권을 더 주는 것 같다. 나는 이거 정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한다. 그럼 이거 어떻게 따질 거예요? 이거 시청자들한테 투표를 해야 되는 거. 이거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군인들이 정당한 명령이 아니면은 나는 할 수 없다. 저는 왜 이렇게 했을까? 저는 이제 그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된 거기서 나왔다고 봐요. 비상계엄에 대한 명령을 받았는데 군인이 따르냐 안 따르냐. 근데 이게 위법이냐 위헌이냐. 그걸 따지려면 애매한 거예요. 헌법에는 비상계엄이 있고 비상대권이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내란 목적이 있었느냐 뭐 이게 따지기 애매하니까 야 그럴 거 복잡하게 하지 말고 너네 그냥 정당한 명령 아니니까 불복한다고 해. 앞으로는 이러라는 거예요. 이제 군의 이제 복무 체계는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6.25 전쟁 때 있었던 참전했었던 뭐 장성들의 수기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읽어본 적이 있는데 전쟁 전시 상황에서도요 지휘관들의 의견이 굉장히 많이 충돌합니다. 상관이 얘기했는데 맞습니다. 내가 보기엔 합당치 않아. 때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상관이 잘못된 작전 명령을 내린 때도 있어요. 근데 어쨌건 군대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다 내 멋대로 하겠다 그러면은 전쟁이 안 되는 거죠. 그냥 자멸하는 거거든. 일단은 따르는 거예요. 나중에 결과는 책임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야만 어쨌건 전쟁이 수행되는 건데 앞으로는 이렇게 되면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병이나 일병이나 상병이나 병장들도 이건 나는 뭐 정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되면 이건 당나라 군대도 이러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죠. 지금 이 내란 특검이나 각 특검들이 이제 돌아가고 있고 이 특검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기소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들이 실질적으로는 공무원법상에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무죄가 날 가능성이 너무나 크다고들 다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정당한 명령에 일 경우에만 응해야 된다라고 하면 적용 범위가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동력을 계속 가져가기 위해서 이런 그 공직자 군 복종 의무 이거를 지금 왜 이렇게 서둘러서 이거를 정비를 하나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는 저는 계속적인 주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란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저는 이것들을 만들어가기 위한 빌드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 지난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사태 때 어떤 형식으로든 이 차출되었던 공무원들은 계속적으로 이 사법의 굴레 속에 갇혀질 수밖에 없는 구조 이런 것들이 아닌가. 그리고 더불어서 앞으로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 쉽게 말하면 이거잖아요. 야 야당에 유리한 일을 해주면 우리는 인생 끝나. 라는 저는 공포를 저는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입법부는 완벽하게 장악을 했고 네. 앞으로도 뭐 그럴 것이라고 이제 믿는 거고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해서 이미 많은 공작을 하고 맞습니다. 있고 요거는 이제 행정부 영구 장악 공작이에요. 네. 결국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집권하는 동안에 완전 이제 공무원들 구조 자체를 바꿔서 그렇죠. 상대방 세력들은 완전히 씨를 말려서 앞으로 재기하지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자기 편들 이렇게 확실하게 줄 세우게 하겠다. 예. 그런 이제 그 의도인 것이거든요. 저는 오히려 좋은 부분도 있다. 일단 이 정권이 공무원들한테 75만 명 핸드폰을 다 제출하라고 했는데 네. 복종 의무 없어지니까 그것부터 제출하지 마시라. 처벌하지 그렇죠. 못하실 거다고 생각하고 이 정부에서 지금 사법부 공격하고 얼마나 부당한 지시들이 지금 많은 게 보여져요. 뭐 재판관도 그렇고 일단 대통령의 재판을 불복하기 위해서 뭐 항소도 포기시키고 또 뭐 내란 전담 재판도 만들고 이게 어쨌든 위헌적인 조치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오히려 이렇게 복종 의무를 없애버리면 법원 공무원들, 뭐 검찰 공무원들, 국가 공무원, 지자체 공무원들 이걸 계기로 이재명 정권의 위법부당한 이 지시에 대해서 이제 불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가지고 불복하시기를 저는 바라네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속성과 이것까지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공직사회든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보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아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보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순해요. 그리고 그런 뭐 선전선동 이런 거 잘 못해. 그러니까 이런 거에 명령에 불복하고 이건 위법하기 때문에 나는 안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 대부분 좌파들이기도 합니다. 우파는 그렇게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거 다 계산하는 거예요. 성향을 아는 예, 요거를 만들어 놓으면은 누구한테 활용될 수 있을 것인가 하기 때문에 이런 거 하는 겁니다. 그러게요. 야, 이거는 특히 이제 군을 엄청 걱정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군의 명령 체계가 무너진다. 또 이런 거를 가장 걱정하는 분 중에 한 분은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아마 이런 복종 체계를 제외시켜 놓고 나서 다른 조직을 군에 만들 가능성이 매우 크다. 뭐 흔히 이제 과거 소비에트 시절에 있었던 코미사르나 뭐 독일의 이런 조직들 이런 것들이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군의 체질을 완벽하게 바꿔 놓는다. 그래서 일종의 그 적대적 북한을 적대화하는 의식을 완전히 배제시키는 이런 군으로 탈바꿈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여서 본인은 굉장히 걱정이 되신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매우 개연성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예. 검찰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공수처라는 거를 만들었었고 네네. 지금 이제 법원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이른바 뭐 사법행정위원회라는 걸 이제 만들겠다라고 네. 하는 거고 지금 이제 지금 이른바 뭐 헌법 존중 TF인가요? 네. 그거 만들면서 외부 자문위원 4명을 위촉했는데 전부 다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는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사람이 임태훈이라는 네. 이른바 군 인권센터 소장이라는 사람인데 그렇죠. 군 복무 거부자입니다. 병역 네. 거부자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군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군 인권센터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군을 저격하는 일들을 계속 해왔어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이른바 그 TF라는 것이 1차적으로 군과 경찰을 타겟팅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군의 장성들의 생사여탈권까지 가지게 된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런 구조를 만들어 놓는 거죠. 지금 우리 군에 대해서도 상설적으로 이런 거를 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이제 군 인권센터의 성장 과정을 오랫동안 이제 언론을 통해서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이걸 보면서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대한민국 국방부는 바보로구나. 왜냐하면 처음에 임 소장이 이거를 만들었을 때 군 인권센터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라면은 국방부에서 일단 명칭사용금지 가처분 소송을 저는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니 도대체 대한민국 군이 자기네 조직 안에 인권센터를 만들어서 이거에 대응을 하면 되지. 그거를 군 인권센터라고 해서 지금 아직도 국민의 90%나 95%는 군 인권센터라고 하면 이거 국가에서 만든 조직인 줄 알아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 소장이면은 센터장이면 당연히 군복무를 한 사람인 줄 알아요. 군 임명한 줄 알고 국가에서 임명한 줄 알고 또.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지금 군 거부자라는 거 이런 것들을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는데 근데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 하면 여기서 지금 군 관련 비리들 뭐 인권 유린들 이런 것들을 때로는 적절하게 폭로한 경우도 있고 또 때로는 과잉으로 폭로한 적도 있고 이래요. 그러니까 기여도도 있고 문제점도 있는 이런 조직인데 이것들을 이렇게 크게 놔둔 거 정말로 많이 커졌거든요. 왜냐하면 많이 커졌다라는 거는 여론에 있어서 움직일 수 있는 힘이 굉장히 커진 거란 말이죠. 이거를 대한민국 국방부가 정말 10여 년을 손 놓고 멍하니 그냥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군은 인권이라는 문제 자체를 제기하는 거를 굉장히 좀 불편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게 내쳐둔 상태에서 군 인권센터가 크게 자라나서 군을 저격하고 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국방부의 현실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인권이라고 하는 건 군 내에서 이미 뭔가 챙겨지고 있거든요. 네. 군사법경찰리 그리고 헌병 관련된 기관에서 인권에 대해서 침해되는 사례가 있을 때 그건 뭐 군 형법으로 다스리고 있는 사안인데 이 군대도 다녀오지 않은 소장 출신의 완전히 그 사법 그러니까 완전히 바깥에 있는 기관에서 그렇죠. 어떻게 군 내의 인권을 들여다볼 수 있고 단순히 그냥 신고만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진입 파악도 안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이 행정사법위원회인가요? 그런 권위 있는 기관의 어떤 위원까지 임명시켜주면서 국가를 운영하려고 하는가 참 안타까운 거죠. 네. 근데 군이 이렇게 점점 약화되고 무력화되는 거는 정말 우리의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다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요. 정말 가장 어떻게 보면 제 국가에서 최우선 순위로 심각한 문제이고 예. 좌파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군은 자꾸 약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복무기간을 너무 단축시켜 버리니까 병력 자체가 이제 부족해졌고 이제 불가역적이거든요. 다시 되돌릴 수도 없는. 네.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철원에 있는 군부대에 무슨 행사가 있어서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앞에 사시는 그 할아버지 주민께서 묻지도 않았는데 그러시더라고.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저 부대가 훈련하는 거 제대로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훈련하면 이제 밖에 나가고 이제 막 그 부대가 움직이고 하니까 주민들이 제일 잘 아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5년 동안에 그렇게 약화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선의 병력 그 전력이 다 실제로 이렇게 약화되어 있는 건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자마자 당장 하는 일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축소 또는 연기해 버리고 합참의 장성 전원 다 교체해 버리고 그렇죠. 그다음에 대장 전원 보직 교체, 중장 역대급 물갈이, 군 자체를 완전히 흔들어 버리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은 정말 심각한 국가적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하여튼 두 젊은 분들께서 나중에 두 분들이 속한 당이 집권을 하시게 되면 사실은 이런 문제들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군 인권센터가 아직도 공적 조직인지 아는 분들이 너무 많은 이런 상태들. 우리나라에는 이런 거 말고도 여러 환경분 여러 분야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정말로 호칭, 명칭을 바로 잡는 거 그것부터 굉장히 시급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과거에 예. 뉴스 앵커 할 때 임태훈 이분 네. 하고 이제 인터뷰를 여러 번 왜냐하면 이제 이런 관련된 것이 있을 때 네. 거의 유일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마이크를 쥐게 되죠. 섭외를 해서 이제 나오게 네. 돼요. 저도 이제 처음엔 잘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인데 네. 그러면 군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인데 사람이 군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그게 정당성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날 인터뷰하다가 이제 그런 취지를 이제 물어봤어요. 네. 소장님은 이 군 자체의 존립이 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네. 인정을 하는 거냐? 그랬더니 이제 좀 얼버무리는데 그거는 자기가 부정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다가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그 해서 이제 언쟁이 한번 벌어진 적이 있었어요. 생방송 중에.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저는 이분하고 인터뷰한 적이 없는데 네. 저는 이거는 이게 예를 들면 조선일보는 없어져야 된다라고 뭐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지금 맨날 플래카드 붙여놓은 조선일보 폐간시켜야 된다 네. 이런 사람들이 조선일보 개혁을 위해서 내가 조선일보에서 뭔가 하는데 그 행사에 나와가지고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언론 중재위원회에 가서 앉아 있는다든가 그렇죠. 네. 이러면 이제 정말 골 때리는 상황인 거죠. 네.